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이 될 뻔했던 것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 여러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청와대를 이전하거나 혹은 수도를 옮기려는 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당장의 윤석열 당선인도 청와대를 이전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전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꽤 오래전에도 이런 계획을 세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바로 박정희 대통령.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수도 이전 계획을 세웠던 건데요. 이게 당시 경제발전 시대이니 뭐니 하면서 서울에만 너무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휴전을 해서 아직 전쟁 상황인데 거리상으로 서울은 북한과 50km밖에 차이가 안 났었죠. 게다가 김신조를 포함한 31명의 무장 공비들이 벌인 1.2.1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구와 경제력이 계속해서 서울에 집중되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아니, 만약 전쟁을 하게 된다면 수도인 서울은 우리가 무조건 사수를 해야 하는데 북한이랑 비교적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거였죠. 이외에도 서울의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다 보니 발생되는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교통 체증 문제부터 매연으로 인해 대기가 오염되기도 하고, 뭐 갑작스러운 발전으로 환자집 사람들이 다 쫓겨나는 주거 문제 등등, 이렇게 수도를 옮겨야 할 이유들이 하나하나 늘어만 가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대한민국의 수도를 옮겨라. 박정희 대통령의 최후의 프로젝트 백지 계획 편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1970년대 후반, 당시 박정희 정부는 수출 주도 경제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는데요. 뭐 당시 서울이 위치한 수도권과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을 보유한 경상도 영남권 중심으로 집중적인 개발 프로젝트가 실행됩니다. 아니, 그럼 서울과 부산을 왕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당시 한창 개발되고 있는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려면 편도로 15시간, 한마디로 인천공항에서 미국 가는 시간보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박정희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내면서 대대적인 공업화가 진행되었죠. 야야, 이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다가 죽겠다. 그 독일의 아우토반 있잖아. 그 무지 막지한 속도로 가는 도로, 우리라고 못할 게 뭐야, 도로 만들어보자. 결국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30분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었고, 그렇게 우리나라의 발전은 수도권과 영남권을 기준으로 경제 성장의 혜택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는 뭐 아파트 짓고 도로 깔고 포장하고 하면서 발전된 인프라와 넘쳐나는 일자리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부 측에 해당되지 않은 호남권과 강원도는 이런 개발에서 빠지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지방 사람들이 이사를 가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원래 농촌에서는 다 같이 모내기도 하고 수학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사 가고 없으니까 농촌 사회 붕괴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인구 유출 문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1950년대 서울의 인구는 150만 명이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750만 명이 되는데 20년 만에 인구가 5배 이상으로 불어나서 인구 과밀화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죠. 이게 한국 영토 0.6%를 차지하는 서울에 인구의 20%가 밀집되고 산업은 30%나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닌 휴전국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1.2.1 사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북파 공작원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던 사건입니다. 물론 실패로 끝났지만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었죠. 이처럼 이런 1.2.1과 같이 북한에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데다가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서울은 가장 먼저 타겟이 될 거고, 그 피해는 끔찍할 거라는 분석이 이어졌는데요. 결국 1977년 2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세우게 됩니다. 와, 이거 아무리 봐도 계속 서울에 있다가는 좀 힘들겠는데? 수도 한번 옮겨? 이런 생각에서 나온 프로젝트가 바로 백지 계획. 이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백지 상태로 시작한다 해서 백지 계획인데, 당시 서울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길지, 그리고 수도를 옮겨서 얼마의 자본을 투자해 언제까지 건설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정해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법까지 제정해버리죠. 바로 임시 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 법안을 제정한 이유는,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수도가 선정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부동산을 투기하기 시작하면서 혼란을 일으킬 거고, 이 혼란을 막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제정안인 겁니다. 또 어떤 현실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 라는 의미에서 백지 계획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우리나라에서 내로라는 사람들을 모두 동원시키게, 카카, 그렇다면 해외에 있는 인원들도 모두 불러 모아 진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이 모든 프로젝트는 극비로 진행하고 보고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해. 각하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즉시 진행하도록 하죠. 근데 그 보고서 분량만 해도 무려 26권. 이 26권이라는 책자만 하더라도 이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프로젝트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이전할 수도의 위치를 정하는 것 역시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조건이 11가지나 되었다고 하죠. 그 대표적인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휴전선에서 평양까지의 거리와 비슷할 것,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할 것, 50만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곳, 대기 순환이 좋고 지진 기록이 없는 지역일 것 등등 여러 조건들이 있었죠. 휴전선이랑 평양까지의 거리가 150km쯤 되고, 서울이랑 자동차로 2시간 이내니까 뭐 이것만 해도 대략 충청도랑 대전 뭐 이쯤이잖아요. 그렇게 천원, 논산, 장기 세 후보지를 선정했고, 서울과 가장 흡사한 장기면, 즉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시를 가상 입지로 선정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있습니다. 먼저 이 보고서는 도시 전체의 규모에서부터 교통체계, 주택보급, 조경, 그리고 재원 조달 계획 등으로 여러 분야별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행정수도건설은 총 15년 동안 3단계로 나뉘어 각 단계별 건설 시기까지 계산되어 있었죠. 도시를 어떻게 이루고 어떤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 것, 또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의 폭까지 계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거시설은 가족의 형태와 분류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조경계획. 조경이라고 하면 공원이나 녹지 등을 말하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눈에 띄는 건데, 이 조경계획의 최종 목표는 도시를 하나의 대형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외곽 지역에는 대규모의 수림 지역을 계획했었고, 도시 내부에는 건물과 도로 위주의 도시를 만들기보다는 많은 공원과 수많은 녹지들로 이루어지는 환경이었죠. 한마디로 1970년대부터 미래를 내다본 인간 중심의 환경을 만들려고 했었던 겁니다. 보행자 도로를 중심으로 차도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고, 자전거 도로 또한 분리되어 설계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인간 중심의 도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건물의 모양 또한 특이했습니다. 바로 중정구조. 중정구조는 한마디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네모난 형태의 구조인데 층별로 나누어서 하나의 행정도시를 구성한 것입니다. 지상층에는 기업들과 여러 편의시설을 배치하고, 지하상가에는 상업을 발전시키고, 그 아래에는 지하철을 만들어 주거지역과 연결되게 설계한 거였죠. 또 도시 어느 곳을 가더라도 전선줄이나 가스관 등을 다 지하석에 배치해서 미래지향적 도시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더 발전된 형태의 도시들이 많지만 1970년 당시 자동차의 방해를 받지 않고 도시를 걸어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래를 내다본 그런 계획이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이 프로젝트는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국토구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낳게 되는데요. 수도로 어디를 이전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이전하고 개발해 나가겠다 라는 내용의 백지 계획과 함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을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2000년대 국토구상이라는 보고서가 나온 것이죠. 백지 계획으로 세워진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도로망을 설계해 수송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계획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거미줄 형식으로 도로를 만들어 교차점마다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전국 국토를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한반도 전체를 연결해 전국적인 경제 개발을 이끌어낸다면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중핵도시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특정 지역 인구와 산업단지가 밀집되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서울의 문제점이었던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이 계획이 성공했었다면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행정수도에 50만 명의 인구를 배치하게 되면서 서울 인구 분산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또 대전, 전주, 광주, 창원 등 거점 도시개발과 병행하면서 276만 명의 인구를 분산하게 되면서 현재 수도인 서울은 도시를 정비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서울은 경제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잃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행정수도와 서울이 일종의 투톱,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 DC처럼 말이죠. 하지만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을 하게 되고, 이 프로젝트는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진행했었던 최후의 프로젝트로 남게 되죠. 그렇게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국토 개조 방안은 박정희 대통령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럼 45년 전 우리 박정희 각하의 미래를 내다본 수도 이전 계획에 감탄하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리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